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방송을 너무 길게는 못해요. 그래서 좀 속도감 있게 가보겠습니다. 또 이제 대장동 얘기는 사실 이 팩트 체크는 굉장히 여러 방송에서 많은 패널들이 말씀해 주셨고, 특히 이제 저희 목요일 팀에 백성호 변호사랑 김수민 평론가 두 분이 하시는데 아주 그냥 꼼꼼하게 잘 해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네. 그 관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 뭐 검찰이 증거도 없이 구속영장 청구하고 또 법원도 그런 거 없이 뭐 구속영장 발부하고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완전히 묵비권을 행사했고 한 사람은 모든 이제 혐의 사실을 다 부인하고 있고 이 사람들 입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인정하거나 그런 걸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검찰이 그 핵심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아직 안 내놓고 있을 거다, 이런 관측이 있어요. 묻지도 않을 거다. 그와 관련돼서 물을 필요도 없이 이걸로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 그 스모킹 건이 뭐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만약 그 스모킹 건이 진짜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그 혐의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도 곤란하겠지만 민주당도 매우 곤란해지겠죠,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그 약간 저도 이제 쎄한 게 뭐냐면 정진상과 김용은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굳이 힌트를 주지 않으려고 물어보지도 않고 있을 거예요. 괜히 이제 힌트 주고 방어를 하지 않게 하려고. 게다가 유동규가 출소 후에 나와가지고 하는 소리가 우리 검찰 생각보다 수사 잘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유동규는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뭘 잡고 있는지를 알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진상, 김용은 계속 묵비권 행사하면서 검찰이 굳이 힌트를 주지 않고 유동규 수사를 잘 받고 출소를 한 유동규는 검찰이 뭔가를 갖고 있다는, 스모킹 건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그런 얘기는 했을 거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판에서 어떤 내용들이 드러날지 모르고 이 수사는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리스크가 엄청나게 커지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오늘 진짜 해보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앞에서는 이제 서론인 거고 민주당의 대응입니다. 민주당의 대응. 이재명 대표도 요새 대응이 옛날 같지 않고 오늘 나오는 그 뭐 정진상, 김용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민주당의 대응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민주당도 서서히 이제 균열 조짐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어쨌든 당 대표가 수사 대상이 된 상황에서 당이 뭐 아예 모른 척하고 그거는 당신 개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이걸 도대체 어디까지 말하자면 당이 나서서 방어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만약 그렇게 방어하고 당이 올인해서 갔는데 뭐 검찰이 뭐 물증을 꺼내 들었는데 이거 좀 뭐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증거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이재명 대표 개인의 리스크가 아니고 당 전체의 리스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염려하는 목소리들이 일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게다가 정치 도의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어쨌든 본인이 측근 분신하고 한 사람들이 일정한 혐의를 받고 구속이 됐어요. 이거를 다 유검무죄, 무검유죄라고 일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검찰의 수사 의도가 어떤 건지는 몰라도 법원이 어쨌든 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일정하게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거기에 더해서 뭐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 이런 게 더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도의적 차원에서라도 그에 대해서 유감 표명 같은 걸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식이고 문법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유검무죄, 무검유죄로 이걸 일축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다 정치 보복이고 정치적 수사다. 근데 이제 저 설득력이 그렇게 높지 않은 거죠. 게다가 김용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민주당 당원에 따르면 그러면 이제 당직자의 이 당직을 내려놓도록 사무총장이 판단하거나 윤리심판원에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원 80조. 80조. 정진상 씨는 아직 기소가 안 됐으니까 좀 더 두고 본다 치고, 오늘 아침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던데 저는 뭐 사무총장의 판단이나 당 윤리심판원까지 갈 거 없이 당사자들이 합당한 처신을 해야죠. 과거에는 의원들도 기소가 되면은 당직 내려놓고 심지어 탈당하고 결백이 증명되면 돌아오겠다. 저희 당도 그랬어요. 옛날에 뭐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박덕금 의원 그때 뭐 이런저런 얘기 있어서 바로 탈당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런 게 이제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민주당에서 이 상황을 우려하는 의원들은 곤혹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오늘 뭐 정성호 의원도 어느 방송에 나오셔서 본인들이 알아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제가 보기에도 그게 바람직하고. 정성호 의원은 친명계 그렇죠. 대표 주자 아니에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도 그 두 사람에게 어쨌든 정치적 동지이긴 하지만 네. 기존에 어쨌든 당의 관례도 있고 또 당이 곤혹스러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일정하게는 그런 조치들을 뭐 물밑으로라도 취하도록 해야 되고 저는 결국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도 사법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을 좀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걸 다 섞어버리면 나중에 가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물론 쉽지가 않아요. 말처럼 그 사법적 대응과 정치적 대응을 분리한다는 게. 그렇죠.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그걸 분리했을 경우에 결국엔 이제 방어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을 우려할 수도 있는데 당 전체가 이 상황에 끌려 들어가게 되면 총선이 이제 불과 1년 반 남았는데 그렇죠.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목소리가 저는 민주당 내에서 앞으로 좀 커질 거다. 지금 본격화되지 않은 이유는 아직까지는 검찰의 수사를 보니까 이게 이제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이렇다 할 물증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판단 하나. 거기에 대해서 또 한 가지 판단은 지금 검찰이 이재명 대표만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 이전 정권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뭐 서해 공무원 또 뭐 동해상에서 그 북송 어민 이거 이제 일종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그 이 정치적 결정의 영역인데 이것까지 수사 대상을 삼고 있으니까 이렇게 사전 국면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면 자칫 안에서 틈이 발생했을 때 이게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 본격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있는데 앞서도 전제했듯이 검찰 수사 진행에 따라서 또 재판 진행에 따라서 이게 뭔가 좀 드러난다 윤곽이 더 그러면은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제 안으로 하고 있는 우려들이 표면화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그 눈치를 좀 보는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이제 그 민심에 예민한 수도권 의원들 중심으로 이미 한 달 전, 뭐 2달 전부터 언론 보도가 나온 게 이재명 대표 총선 공천 못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언론상의 익명 인터뷰로 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균열이 약간 생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단도직입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2024년 총선에 공천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상당한 리스크나 이제 상당한 그 뭐랄까요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뭐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다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재판이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또 상당히 걸려요. 그렇죠. 근데 그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의 논란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소돼서 이게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고 또 심지어 구속영장이 청구가 돼가지고 국회 체포동의안이 온다. 그게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민주당이 할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당 내부가 굉장히 시끄러워지겠죠. 그럴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게 검찰 수사의 의도가 무엇이든 사안의 성격은 부정부패예요. 그리고 뭐 업무상의 배임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국회의 그 흐름은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용인시장 출신이었던 그 의원 누구시죠? 용인에서 얼마 전에 구속되신 분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정찬민. 그분 같은 경우에 스스로 본인이 그 체포동의안 그 처리하지 말아달라. 구속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여당 그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줄 생각도 없었고. 근데 이제 야당이 다수 의석이기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이건 검찰의 정치 보복이야. 그리고 이거는 검언 뭐 유검무죄 무검유죄야. 이러고 그걸 만약에 부결시켰다라고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다고 가결시키자니 이건 대안이 없고 그런 어떤 당내에 논란이 맞서게 되면 당이 거의 쪼개지는 수준으로 갈등이 커질 겁니다. 와, 그러면 그 2024년 총선 앞두고 뭐 엄청난 지형 변경들이 좀 있긴 있겠네요. 그러면 확실히 이제 시점이 언제일지에 대해서는 뭐 봐야죠.
검찰 수사가 속도를 얼마나 낼지 봐야 되고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첫눈파도 있고 뭐 이 봄꽃파도 있고 민주당 뭐 내에서 뭐 그런 NY 기사들도 네. 나오던데 그 뭐 지켜봐야 되고 어쨌든 지금 겉으로 표면화되지 않은 민주당 내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사실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민주당한테 그 정도의 신뢰를 안 보내는 게,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내서 저는 그래도 다수는 이거 검찰 윤석열 정부에 끌려가면 안 된다 생각해가지고 불체포를 유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데 왜 그러냐면 한 가지 힌트가, 물론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가 되고 얼마 안 됐긴 했지만은 그 허위 사실 공표와 관련돼서 검찰에 소환 통보 있었는데 의총 열어가지고 거의 제가 기억으로는 뭐 만장일치라는, 아무튼 뭐로 그냥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는 좋은 얘기만 하고 민주당이 나서서 검찰에 끌려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중 플레이를 사실 그 당시에 했었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또 김용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갔을 때 국정감사하다 말고 민주당이 다 뛰쳐나가가지고 민주당에서 딱 결계치고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물론 지금까지는 그래도 당 대표 뭐 오픈빨이라고 하죠. 오픈빨이 먹힐 때인데 앞으로 기소가 되고 뭐 예를 들면 수사가 더 진행이 돼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확 떨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그것이 말하자면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다. 이제 이건 제 생각입니다. 게다가 당무위원회 맞죠, 민주당. 예. 당무위원회에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서 뭐 당직을 박탈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당무위의 대장이 이재명 대표고 그 당무위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차기 공천을 받아야 되는 이재명 대표 수중에 있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수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분들,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 당직 박탈 안 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김재석 위원장이 얘기한 대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후폭풍도 민주당이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시시각각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이재명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를 안고서 민주당이 총선을 치를 거냐, 아니면 그걸 일정하게 이제 선을 긋고 정리를 하고 총선을 치를 거냐.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결정도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재명 대표를 정리하고 총선을 치르자니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현재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뭐 친문이 됐든 비명이 됐든 이분들이 아직 이제 목소리를 낮추고 있는 이유가 이런저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도 있지만 대안이 또 마땅히 없거든. 지금 뭐 이낙연 전 대표를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현재 국내에 안 계시고 또 과연 이낙연 전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 얼마나 그게 이제 구심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어쨌든 지난 대선에서 역대 민주당 후보가 받았던, 지긴 했지만 표보다 더 많은 그런 표를 받았던 그런 어떤 리더십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내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나가느냐, 그리고 여론이 그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결국에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대안은요, 저도 항상 뭐 민주당 대안 얘기를 하긴 하지만 그 제가 미래통합당에서 국민의힘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뭐 비대위도 했었고 뭐 당직을 쭉 겸하면서 처음 이제 미래통합당 시작할 때 약간 그 소위 말하는 불임 정당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정말 대선 후보가 없는 그런 정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어가지고 누가 나갈 거냐, 막 그 당시에는 오세훈 시장도 그 시장이 되기 전이었으니까, 그 야인으로 계셨을 때였으니까 정말 사람 없다 얘기를 하지만 불과 그게 이제 작년이었고 올해 1년 지나고 나서는 뭐 오세훈 시장부터 원희룡 장관, 뭐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 후보 당선도 되셨고 홍준표 대구시장 여전히 뭐 하마평에 계속 오르고 그 밖에 계속 대선 후보들이 꾸물꾸물 있는 상황인데 막상 이재명 대표가 날아가고 나면 그래도 뭐 튀어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그래 비워야 대안이 생긴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언제는 뭐 대안이 있었냐. 비우고 나면 이 정치라는 게 또 자생력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 뭐 그 말도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총선이 임박해 있고 또 의원들로서는 공천권,
그러니까 이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조금 이제 결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천권 때문이기도 해요. 어쨌든 당 대표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아니 그 점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쫄려 있죠 항상.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공천권 때문에 용산 눈치 보고 일렬 종대로 쭉 줄 서고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있죠. 네, 있습니다. 민주당이라고 안 그렇겠어요? 그렇겠죠. 결국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나가느냐, 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직접 수사가 어느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네. 어떤 강도로 진행되느냐, 어떻게 보면 참 이 칼자루를 검찰이 쥐고 있다는 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그냥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렇다고 저건 음모다, 저건 검찰의 무슨 뭐 정치 보복이다, 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전면전을 하기에는 이미 국민들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성남 FC 관련해서 또 선거법 관련해서 이 너무 많은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뭐 정보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또 그 의구심들이 여론에 있거든요. 여론이 그렇게 뒷받침이 안 돼요. 그렇게 몰고 가기에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이 말씀드린 순간 저희가 지금 동시 접속자가 1,300명이 됐는데 감사합니다. 화요일 역대 최고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한 5번 정도 했는데 역시 그 섭외되신 분들의 하드 캐리로 이끌어가는 화요일이다. 이거는 제 진행 실력이 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박원석 의원님처럼 훌륭하신 분들을 잘 섭외하는 걸로 제 역할을 다 하는 걸로 하고요. 아니 뭐 진행자 없이 그냥 해요. 같이 토론하면 되지 뭐. 우리 썰전 라이브 하듯이. 그렇게 해도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댓글 한번 읽어드리고 제일 요새 핫한 도어 스태핑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슈퍼챗 좀 볼게요. 제가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천 가능하죠. 학교 가서 빵장 공천. 이재명 대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저 이재명 대표 얘기할 때 공천 얘기할 때. 그 학교? 그 학교. 학교 가서. 피터림님 진짜 이런 정치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재앙인 듯. 대통령은 국정 아젠다도 없고 야당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로 정신 못 차리고 있고 여당은 대통령실 출장소도 됐고 진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한 듯. 그러다 보니까 요새 확실히 이 선거제도 개편, 정계 개편 얘기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 것 같아요. 아이어른님 정의당이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법 개학 시 이중대 노론 안 했으면 지금 반사이익 받았을 건데. 좀 위에 피터림님하고 의견이 배치되네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밑에는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네요. 또다시 이제 일어 쓰시는 분이 평생 보수만 찍었는데 조정은 야당 후보 나오면 솔직히 사표대도 찍고 싶음. 그 정도로 멋지시. 이게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당시 이런 선거제도 개편 관련돼서 의원님 좀 입장이 반대시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이제 뒤늦게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결국 한 정당이, 그것도 이제 당시엔 제1야당이었죠. 그 제1야당이 반대하는 선거제도를 강행 처리해서는 안 됐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든 설득을 하든 타협을 하든 다소 이제 못 미치는 제도라 하더라도 그 부작용이 위성정당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이제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국민의힘은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민주당이라도 거기서 안 만들었어야 되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러고 따라 만들었고 정의당은 그 사이에서 이제 뭐 명분도 잃고 실리도 잃고 이런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정치 제도라는 건 게임의 룰이잖아요. 이 게임의 룰은 결국엔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시기든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교훈을 얻은 거죠. 값비싼 교훈을. 앞으로 정의당은 좀 어떻게 되나요? 진짜로 좀 일단은 지금 당 대표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위를 한동안 거쳤고 지난 대선의 결과가 정의당한테 굉장히 냉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새 지도부의 여러 가지 이제 과제들이 당원들로부터든 또 국민들로부터든 요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혁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당명도 바꿔야 된다, 뭐 강령도 바꿔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쓸모를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입증하느냐, 어떻게 다시 그런 기대를 만드느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정의당이 이제 작은 정당이고
정의당이 대한민국 정치에서 의석수를 가지고 뭘 하기는 어려워도 정의당의 하나의 기준점 같은 게 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여야 사이에서 뭐 균형자 역할도 일정하게 했고, 그런데 이게 조국 사태 때 어떻게 보면 깨진 거죠. 정의당이 그동안에 내걸었던 가치 이런 거와 좀 배치되는 의사결정을 했던 거고, 심상정 전 대표가 그에 대해서 정치활동 20년 한중에 가장 후회되는 의사결정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도 돌아보면 정의당 제가 10년 됐는데 10년 하면서 그 상황에서 제가 좀 더 강하게, 전 반대였거든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모든 걸 던져서 반대하지 못한 거를 개인적으로는 후회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이제 그것만 있지는 않겠죠. 정의당이 지금 이제 뭐 기대가 추락하고 신뢰가 추락하고 한 것에 대해서, 근데 정의당이 그럼 대한민국 정치에서 이제는 의미가 없는 정당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중 정당으로서 당장 수권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당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어젠다를 계속 제시하면서 새로운 어젠다를, 그러니까 미래 정치를 향해서 뭔가 정치를 이끄는 그런 어떤 소금과 같은 역할은 여전히 정의당한테 좀 요구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정의당이 무슨 수권 정당으로서 대중 정당으로서 당장 이 권력 관계를 변화시키고 그럴 이제 힘은 저는 없다고 봐요. 선거제를 바꿔도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일종의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운 아젠다, 또 새로운 실험 이런 거를 해나가는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좀 더 분명히 하고 또 그런 방향성을 분명히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슈퍼챗이 다 정의당 관련된 내용이라 그거 읽고 나서 우리 도어스태핑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슈퍼챗 좀 띄워주겠어요? SCP-096 의원님이 읽어주세요. 두 개 다. 박원석 의원님 국힘 책임당원이지만 박원석 의원님 같은 생각이 많으며 정의당 갑니다. 정의당 오신다는 얘기인가요? 많으면 박 의원님 같은 생각이 많으면 그다음에 상민이가 보냈네요. 이상민 TV 정의당 집권하고 국회의원 영원히 안 되기 vs 국회의원 당선되고 정의당 집권 영원히 안 되기. 밸런스 게임입니까? 야, 이런 거 하지 마, 상민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골라주세요. 실험 때 저한테 오르는 답 안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닉네임이 이러셔서 저도 못 읽겠는데 확실한 건 제 나이 또래 청년들은 정의당도 민주당입니다. 차라리 조정은 의원 정당이 중립처럼 보입니다. 그러게요. 참 정의당으로서는 아픈 얘기고요. 또 타군님, 정의당은 노동자를 대변하기보다는 이젠 여성과 민주당만 연상이 돼요. 적어도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요. 뭐 이것도 아픈 지적입니다. 충분히 좀 새겨 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저도 대기실에서 의원님이랑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뭐 정의당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 뭐 당연히 젊은 세대들은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뭐 젊은 정치인이긴 하지만 제 나이 또래에 계신 분들은 국민의힘보다는 차라리 정의당에 기대를 많이 걸었던 분들이 불과 몇 년 전까지는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류들이 많이 바뀌었던 아쉬운 점들을 제가 의원님한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서 앞으로 또 정의당이 도약할 날을 기대를 해 보면서